네, 오늘은 이제 확연하게 나스닥 지수의 이제 강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증시 또 국내 증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인사이트 열어보기 전에 오늘 이항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항영의 월가이드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4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온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는 나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끌고 가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좀 반전시켰습니다. 물론 젠순항의 소위 CES에서 키노트 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엔비디아 좀 따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요.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이익 전망이 상향된 빅테크가 2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테슬라고 그 다음이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 뭐 젠순항이 오늘 밤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키노트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다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실적이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 우리 특히 월가이드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것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한국식이 생각이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3개월 전 대비 이익 전망의 변화 추이인데요. 조금 낮아지긴 낮아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건 9월 30일부터인데요. 지금까지 2.7%포인트가 하향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는 항상 일정 수준 있다가 현실화되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인데요. 이게 바로 최근에 한 2020년 이후에 꾸준하게 3개월 동안의 이익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것인데요. 지금 2.7%라는 건요. 평균보다 오히려 좀 이익 전망이 내려간 것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섹터별로 보면 어느 섹터가 이익 전망이 오히려 올라갔거나 내려갔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금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미소비재 이제 테슬라가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됐고요. 상대적으로 IT나 유틸리티는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시해 둔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익 전망이 상향된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라든가 산업, 소재 이런 것들은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3개월 전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5년 연간 이익 전망의 변화는 S&P 500이 3개월 전에 15.1%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거로 보면 14.8%.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정도가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IT나 산업 같은 경우가 크게 오히려 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림, 최근에 3개월 그리고 연간만 보더라도 똑같이 IT가 여전히 중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근 4주 동안에 보면요. 최근 4주간의 이익 전망이 상향된 기업을 따로 좀 뽑아보면은요. 카니발이라든가 카맥스, 나이키 같은 것들이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된 것으로 나오고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분기별로 이익의 증가율,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1분기에는 11.9%, 2분기에는 11.6%, 3분기에는 15.2%, 4분기에는 16.6%에서 연간으로 14.8%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연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재료 측유를 자꾸 찾기보다는 이익에 지금 기반한 관점 포인트를 자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산타랠리가 이제 좀 실패했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장중에 보면 3.4% 정도까지 그 연초 대비 그러니까 뭐 3일밖에 안 됐지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첫 3일만 보면은요. 첫 3일만 보면은 2009년 이후 16만에 최고로 강한 지금 나스닥이요. 나스닥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 사실 3일밖에 안 됐고 뭐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 기왕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 국장 탈출로 해갖고 미국 주식으로 새롭게 해보신 분들이 주위에 좀 많이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 주식 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재료 때문에 어떤 오늘 뉴스가 뭐가 나올 것 같아 미리 샀다 팔고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소위 사팔 하면은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고 지수 올라갔는데 남는 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났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 미국 주식을 하셨다면 좀 느긋한 태도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진드같이 미증시 하시겠지만 지난 해에 이제 들어오셔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 코너 보면서 좀 마음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일주일밖에 채 지나지 않았지만 미증시로 봤을 때는 1월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나스닥이 한 3%가량 올랐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함께 보시죠. 첫 헤드라인입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저평가 종목 2탄인데요. 어제 지난 시간에 저평가 종목 이제 이익 기준으로 해서 알파벳 99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저평가다, 고평가다 얘기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비싸면 이제 고평가고 싸면 저평가인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습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어제 알파벳도 가장 저평가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누구나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이 PER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주가를 이익으로 나눴을 때 몇 배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배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 번 이익을 20년을 모으면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배가 된다 그러면 100년 동안의 이익을 모아야지 그 한 주씩 산다 그러면 싸다 비싸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지금 미국이 한 21배 정도 되는데 알파벳도 많이 올랐지만 2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매그 7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제 PER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PSR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매그 7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성장주로 이제 많이들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주는 뭐 매출이 이익이 얼마만큼 빨리빨리 늘어나느냐 이런 걸 갖고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많이 우리가 좀 다룬 지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PE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유가 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PER이라는 그 배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게 성장률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PER이 높더라도 이익이 30%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PR이 30배를 주더라도요. 30배짜리 엄청 비싸다고 느낌이 있더라도 이익이 무슨 30% 늘어나면 뭐 그렇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배라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배 이상 이하에 따라서 좀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를 전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좀 비싼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뭐 1.5배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2배, 3배 넘는 것이 넘쳐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PR이 좀 낮은 거 역시 낮은 거일수록 전체적으로 좀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다만 이 PE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를 다룬 쪽에서 많이들 보는 지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 PEG 지표랑 PE 지표를 같이 보여드리는 그림, 그리고 이게 성장까지 모이는 그림,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은 빅테크, 매그 7 주식만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브로드콘까지 보이는 같이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바로 이 중에서 초록색으로 박스 친 것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한 $190 정도 언저리 되는데요. PR이 21배입니다. 초록색 두 번째 수율이 되겠는데요. 21배인데요. 이익 성장률이 12% 정도 됩니다. 예상되는 이익 성장률이. 그러면 21을 12로 나누면 1.8 정도 내죠. 1.8배.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PEG는 1.8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2배 정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이익이 대비 이익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그 PR이 워낙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있어서 3.2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당히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제일 위에는 엔비디아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PR이 31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익의 성장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이게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익 성장률이 지금 팩트셋 기준 보면 올해 작년 대비 52%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1을 52%로 나누면 0.6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그 세븐 중에서 이익의 성장까지 바라보는 지표를 보면 7개 중에서 가장 싼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이.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물론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키노트 그런 것도 있고 저 자신도 내일 좀 설명드리겠지만 키노트에 대한 뭐 발표 있죠. 그렇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젠슨랑은 세계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키노트 행사장에서 악재를 막 얘기하고 시장이 어렵다 얘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엔비디아는 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번 분기에 이익 전망이 3개월 전보다 가장 많이 높아간 것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이익 전망이 상향됐고요. 그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상대 어떤 지표를 갖다 대더라도 엔비디아는 지금 싸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싸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이 매그 세븐 주식 중에는 싼 주식이면 틀림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지표를 아까 앞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브로드컴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브로드컴은 9.0배입니다. 9.0배. 그러니까 이 주식은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가격을 두 개를 딱 주가 보면 엔비디아 뭐 잘 모르시겠지만 PEG란 지표를 보면 브로드컴이 훨씬 비싼 주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 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역시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인데요. 네. 팔란티어는 PER 기준 보더라도 170배가 됩니다. 170배. 네. 그러니까 1년에 이걸 170년을 모아야지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까지 하더라도 14.6배입니다. 14.6배라는 거는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계산이 안 되죠. 엔비디아보다도 한 20배 정도 비싼 주식이죠.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치, 밸류에이션 보면 엔비디아는 싼 주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요새 좋고 팔란티어도 요새 좋은데 엔비디아를 그 기준 가치로 봤을 때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 네네네. 엔비디아 오늘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4%가량 급등하기도 했고요. 장중에 $120, $150인가요? 네,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예, 거의 사상 최고가 흐름 장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저평가 조금 더 평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 CS에서 젠슨랑 CEO가 6년 만에 기조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CNBC의 보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할 준비 완료. 과매도 주식 찾아라. 우리가 과매수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과매도라고 하면 이제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미증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RSI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매도 과매수도 이게 다 마음속에 내피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미국 주식 하실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애플이다, 특히 비자 이런 거 보면 비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과매수라는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를 뭐 또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산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할 때 과매수, 또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과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것도 역시 내피셜이 아니라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 뭐 70이 넘으면 과매수다, 아니면 30 이하면 뭐 과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매도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CNBC에서. 주가는 재미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기관 중립 이상이고 월가의 투자기관과 좀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HCA 홀딩스라든가 누코, 이건 철강 회사고요. 그 몰슨 쿠어스, 요즘 보면 미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술 회사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몰슨 쿠어스, 그리고 페스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맞댈 수 있는 과매도 종목이다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CNBC에서 보도한 오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투자 금융회사들의 탑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금융회사에서 내놓은 2025년 탑픽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BTIG라는 파이낸스 회사에서의 그 설명 10종목을 보여드리겠는데 매일 자주 보여드리는 주식이 아니라 역시 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것 주식들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는데요. 거의 1년 반 동안 재미없었던 주식이 스타벅스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4분기 이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뽑혀 있고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어펌 홀딩스가 또 역시
탑 10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뭐 익숙한 많으실 것 같은데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역시 탑픽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 있고 미국에 뭐 아마존이 있다 그러면 중남미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뭐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들 하고 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인데요.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10종목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스타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BTIG라는 금융회사에서 내놓은 탑픽 종목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